네, 안녕하세요. 에디슨 EV가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계속 경고 말씀을 드렸던 사실 그 주식이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시장에서요, 크게 상승했던 주식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승이 거의 나오지 않고, 이게 세미시스코 회사였는데, 여기도 엄청난 상승이었는데, 여기도 엄청난 상승이 나와서 2차까지 올리게 되고, 주가가 이 정도로 올리게 되는 건 이건 정말로 이제 역사에 남을 상승입니다. 이 정도 상승은 저도 주식을 많이 하지만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죠. 뜨겁게 됩니다. 시장이 좀 뜨거워지고 막 관심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게 되고 나 돈 벌었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게 돼요. 이런 주식 때문에요. 자, 그런데 폭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폭락도 사실은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나서 반등 이런 나오는 것도 이거 다 이제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설거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고 악질적으로 차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그 인수를 이제 안 하겠다. 그런 악재가 지금 떴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정말로요. 상승하고 나서 불과 한 4개월 뒤의 일이에요. 일이라는 게 4개월 만에 이렇게 말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면요. 이럴 때 이러한 이슈가 터지지 않고 시간을 충분히 줬죠. 3개월이라는 시간은요. 거래가 터지고 물량을 정리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정말 충분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다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흔들고 급등을 만들면서 그리고 최근까지도 급등을 크게 만들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나 이런 시간이나 상황을 다 봤을 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요.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시간대를요. 상승하는 것도 빠르게 전개를 시켰고 정신없이 상승시키고 정신없이 하락시키고 계속 흔들고 그런 과정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제가 그 파동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1차, 2차, 3차는 잘 안 나온다.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차가 나오면 거의 끝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제 에디슨 EV 같이 2차까지 나온 주식들은 그 뒤에는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고요. 그동안 이 대주주가 제가 알기로 그 TV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뭐 자신의 회사와 자신을 막 홍보한 것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 걸 어지간한 기업인들은 잘 안 하죠. 왜냐면 거기서 뭐 말 한 번 잘못하거나 막 그러면 좀 좋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포장을 해주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포장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사실은 나쁘게 보일 건 없지만 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도 사실 굉장히 잘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주주가 주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 적절하게 자신들의 회사에 대한 어떤 큰 꿈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주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그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그 원성이 지금 엄청날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원성도 엄청나고 많은 피해자가 지금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생각으로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폭락하고 하락하고 그런 주식들은요. 이제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정당하게 주가가 오른 건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건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사해서 문제가 없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변동성이 강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요. 비트코인이 차라리 나아 보여요. 왜냐면 얘는 폭락과 이제 등락률이 있지만 코인 자체에 문제가 생기진 않잖아요. 뭐 코인이 문제가 있다. 뭐 코인이 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인 재무가 안 좋다. 이런 건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김치 코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그마한 회사가 만든 그런 건 근데 어차피 안 하죠. 글로벌 상장사에 상장된 코인들은 어지간하면 그런 문제가 없고 또 이제 코인 자체에서도 그런 일이 여태까지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코인이 차라리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도 요즘 들더라고요. 워낙에 지금 한국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기는 해요. 문제가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툭하면 횡령하고 툭하면 뭐 또 급등시켰다가 대폭락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등락률이 너무 심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영상은 사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 제가 많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때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 에디슨 EV 투자하지 마시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뭐 급등 나오고 또 사실 뭐 신풍제약이나 일동제약 이런 것도 급등 나왔지만 주식을 보면요, 이제 좀 자세히 보시고 경험이 쌓이면 세력이 좀 너무 장난치는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장난이라는 게 이제 많이 흔드는 거죠. 급락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다 나갈 때쯤에 초급등이 나오고 거기서 또 사게 만들고 또 물리게 만들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일동도 포함이 되고 또 한국 BNC도 포함이 되고 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랩도 여기 꼈어요. 정말 뜬금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비트코인이 좀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랩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상승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 하락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면은 이 주식을 하시면서 너무 변동성이 강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라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제 코스피 종목,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물이 보이는 종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운영되고 실제로 이제 수주가 잡히고 매출이 잡히고 이런 회사 위주로 앞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장난도 많이 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시장이 모멘텀을 잡고 한 번으로 가면요, 또 이런 악재 있잖아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악재가 없어요. 그때 가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난치는 건데 시장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상승장, 대세 상승장이죠. 코스닥이 막 크게 오르는, 바이오가 오르고 이럴 때는요, 회사 악재가 등장은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세력들이 각 잡고 자세 잡고 매수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악재를 터뜨립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다 나오고 다 털었을 때 이제 다시 매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그럼 매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악재들을 막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도 얼마 전에 터진 그런 악재가 그런 유형이고, 셀트리온도 그런 유형이고, 그리고 NC소프트도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지금은 더 내려갔다 할지라도 어쨌든 기존에 있던 가격보다는 훨씬 싸진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또 상승장이 오게 된다고 하면 또 이런 악재는 없을 거예요. 그때를 또 이용해서 기회를 잡아서 또 저랑 같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디슨 EV 보면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항상 언제나 이러한 주식들은 계속 있어 오는구나, 없어지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